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내대출 채무조정 포함 문제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3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은 현재 3개월 정도 연체된 상황으로 원금 7,8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이 있어 총 채무액이 8천만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사내대출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은 월세 보증금 3천만원이 있으며 월세는 70만원입니다. 상담인은 본인만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330만원이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내대출 처리 문제입니다. 사내대출의 경우 급여에서 선공제되는 형태로 채무조정에 포함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추심의 고통이 심하여 최대한 빠르게 추심을 중지시키길 희망합니다. 채무 감면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사내대출을 채무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추심을 빠르게 중지시키는 것은 전부 회사의 채무와 연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회사 생활에 영향이 없이 채무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월세, 관리비, 통신료 등 고정지출 비용이 높기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도 낮길 희망합니다. 상담인이 강조한 사내대출 처리 방법을 최우선 고려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내대출의 채무조정 포함 여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사내대출이 채무에 포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 제한이 없어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대출도 채무로 포함되며 채무를 선택하여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사내대출이 채무에 포함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이유를 보면 워크아웃으로 조정 가능한 채무는 협약기관으로 한정되며 일반 회사는 미협약기관이 되어 사내대출은 포함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인은 월변제액 부담이 낮길 희망하였습니다. 소득은 고정이므로 생계비 인정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좁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넓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월 변제액 부담은 워크아웃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되겠으나 채무 감면은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어 두 제도를 비교한 후 선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가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즉, 청산가치가 낮을수록 채무 감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인의 재산액은 임차보증금 3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경우 지역에 따른 면제재산을 공제하여 청산가치를 평가합니다. 청산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3천만원이고 상담인이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면제재산은 4,800만원이기에 이를 차감한 금액은 0원이며 이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무담보 채무액은 8천만원이고 이보다 청산가치가 낮기에 상담인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워크아웃 채무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의 채무 원금 7,800만원의 30%는 2,34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대출은 D저축은행 대출로 총 2,300만원으로 비율 조건 만족합니다. 또한 미협약 채무 비율이 2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도 있습니다.
상담인의 채무원금 7,800만원의 20%는 1,56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협약 채무인 사내대출액은 1,500만원으로 비율 조건 만족합니다. 두 비율 조건 모두 만족하여 워크아웃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임차보증금 전액이 상담인의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3천만원이 재산액이 됩니다. 상담인은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의정부가 속한 과밀억제권역 1인 가구여서 1억 1,600만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계산하면 0원이 되며 무담보 채무액 8천만원보다 낮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예상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은 신청 당시의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0원이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되었습니다. 상담인은 1인 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330만원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 약 144만원을 차감한 약 186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186만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6,903만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지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기에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변제 기간은 36개월이며 총변제액 약 6,713만원, 채무감면율 16%인 변제가 예상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사내대출이 포함된 것이기에 회사의 채무조정 사실이 통보가 갈 것입니다. 다행히도 워크아웃은 사내대출을 포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담인에게 사내대출 미포함하는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보여드렸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1인으로 생계비는 약 144만원입니다. 여기에 주거비로 월세의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5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포함된 사내대출 상환액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136만원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월 변제금에 부합하는 변제기간을 계산해본 결과 46개월로 나왔습니다. 총변제액이 6,300만원이고 채무감면율은 3%입니다. 여기에 사내대출 월 상환액 30만원을 더하더라도 개인회생 월 변제액보다 20만원 낮아 유리하였습니다. 두 제도가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월 변제액은 워크아웃이 유리하였고 채무감면은 개인회생이 유리했습니다. 회생은 대리인 선임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평균적으로 300만원 내외입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접수비 5만원 정도만 필요합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내대출 미포함은 워크아웃만 가능하고 개인회생이 개인 워크아웃 대비 크게 우위가 있는 점이 없어 워크아웃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채무감면에 미련이 있는 상담인은 개인회생의 사내대출을 제외할 수 있는지 추가로 문의 주셨습니다. 사내대출 채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급여에서 성공제 되기에 급여 명세서상 사내대출이 노출이 되어 이를 숨기고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사내대출 채무조정 포함 문제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3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은 채무조정에 사내대출이 포함될 경우 회사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내 대출을 제외할 수 있는 채무 조정은 워크아웃이기에 이것만 고려하면 개인 회생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 회생이 채무 감면이 많이 된다면 회사에 알려지는 부담을 감수하겠다고 말한 상담인이기에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을 비교해드렸습니다. 결론은 개인 회생의 채무 감면이 그리 크지 않았기에 워크아웃을 선택하였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